국민의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경찰의 조사에서 이준석에게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무려 20여 차례나 넘게 접대했다고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지금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근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김성진 씨의 신부름 했다고 하는 장모 씨도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운전사도 조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성진에 대한 조사가 지금 또 진행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경찰의 조사에서 이준석에게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무려 20여 차례나 넘게 접대했다고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자,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경찰 접견 조사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자,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2013년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하고 명절 선물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현재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자, 이 자리에 김성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 두 차례의 성상납을 제공한 것을 포함해서 2016년까지 모두 20차례 이상의 이준석에 대해서 접대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박 실장은 당내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로 다음 달 7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심사를 앞두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실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고 그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의 당직 사퇴는 대선 승리 이후 이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기용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전격 사임한 것과 관련 박 실장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제가 박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사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 현장 실체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박 실장이 울산 지역구에 있다가 제가 포항에 있어서 실제로 같이 와서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박 실장의 사퇴가 윤심이 떠난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 의원과의 대화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라디오에서 박 실장의 사퇴가 이 대표에게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라는 경고이며 내달 7일 윤리위원회 개최 전에 이 대표가 사퇴할 걸로 본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선 박 전 원장이 어떤 인식으로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고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어제 포항에 이어 오늘 경주 원전 일정까지 이틀째 지역 현안을 행보를 하는 것이 윤심 잡기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원래 예정된 행보였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서 해석하기에는 원자력 안전 문제는 이미 잡힌 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고 올린 글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자 저는 아무리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 사안이 발생해도 개혁의 동력은 이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특히 당의 지지율 추세나 정부의 지지율 추세 같은 것들도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이걸 돌파할 방법은 작년 이맘때쯤처럼 개혁에 박차 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데 대해선 해당 인물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는 게 해당 변호사가 어제 했던 시계 얘기나 이런 것들은 시계 제작 시점으로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 100% 사실에 입각한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경찰로부터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경찰 측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말 되게 오랜만에 전화드렸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름이 아니라 요새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윤리위 결정이 이제 다음 주쯤 이뤄질지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됐어야 될 게 일단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미뤄질 것이 아닌데 어쩌면 당대표라고 하는 그 지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지금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물러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갈등설이라든지 내지는 또 이준석이 물러나야 된다는 한쪽의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갈등 상황, 혼란 상황이 야기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일단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유승민 때도 그 이한구 선대위원장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이 스스로 물러나길 기대했다. 하지만 안 물러났다. 이런 일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 네. 이러다가 이준석도 안 물러나고 시간만 계속 끌면 이게 국민의힘한테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든지 이 좋은 일은 시간을 오래 끌면서 푹 사겨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또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나쁜 일은 속전속결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준석 당대표가 당을 위해서 그리고 당원들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본인을 위해서도 결단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의 성격상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판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도 뭐 자기는 절대로 스스로 물러난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물러나서 다음을 제기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 일 없다라고 받아쳤거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의 성격상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물러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원리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준석의 최측근 중 한 명이죠.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이 그 변호사님을 계속 비판하는 게 어떻게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 이준석을 비판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것이요. 김용태 최고위원이 김건희 카페는 친목단체다. 그런데 친목단체가 왜 정당의 지도부를 공격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팩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개념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희사랑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단체는 말 그대로 그 회원들의 어떤 상호 만남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희사랑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 힘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결사체, 정치 팬클럽입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페이스북에 글을 썼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이걸 정당이다 또는 뭐 정치 결사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고요.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이 이제 거의 죽게 되자 이핵관으로서 이준석 지키기에 나섰다.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을 계속해서 그 잘못된 행태를 비판해 왔거든요. 그것은 정당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핵관들이 나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이준석한테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핵관의 하나인 김용태가 이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가짜타라는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듣보잡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정말로 김용태라는 인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친목단체와 정치적 결사체, 정치적 성격의 결사체도 구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냐 이렇게 제가 돌려줬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어제도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네. 김철근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사실 이제 김철근은 사실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거 자체로도 이미 사실 이준석이 당연히 물러나야 될 사안이 결정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입건이 됐다는 얘기고요. 뭐 아시다시피 입건이 됐다는 얘기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철근은 범죄 심부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이죠. 근데 심부름한 사람은 종범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이제 시킨 사람은 주범이 되거나 내지는 교사범이 되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김철근이가 피의자면 어떻게 이준석이 피의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김철근이 자기 맘대로 이준석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각서를 써주고 자기가 스스로 만났다는 얘기인데
저도 김철근을 잘 알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지금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철근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김성진 씨의 그 심부름했다고 하는 장모 씨도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운전사도 조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성진에 대한 조사가 지금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혐의는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그 파악을 하고서 국민의힘에서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준석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한 것도 역시 그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말이죠. 이준석은 자신이 이제 시계를 그 김동길 씨가 이준석으로부터 시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시계를 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성진이 거짓말로 장난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이준석이 범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범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전에 가지 않았다. 나는 네. 김성진을 만나지 않았다. 나는 김성진과 술도 먹지 않았다. 나는 김성진이 말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 알리바이죠. 김성진, 내가 만약에 너한테 시계를 줬다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받았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준석의 말을 믿을 만한 겁니다. 네. 근데 이준석이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시계 일련 번호가 뭐냐. 그다음에 나는 시계를 갖다가 차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난 찬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오로지 시계만 갖고 말을 합니다. 시계만 갖고. 네. 그리고 지금 시계가 나온 것이 8월인데 뭐 7월에 어떻게 시계를 준다고 말하느냐?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시계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서 미리 말한 거죠. 그랬다가 처음에는 안 주다가 나중에 성상납을 받고 시계를 줬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김성진의 말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 데 비해서 이준석은 오로지 시계만 갖고 아니 일련 번호가 그게 뭐가 중요하며 어떻게 시계를 받았다 해서 일련 번호를 다 외웁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뭐 일련 번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준석이는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준석은 범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사실 또 시기가 재밌는 게 네. 저희도 보니까 2013년 8월 15일에 이제 두 번째 그 성상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시기에 그 시계를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처음에 그때가 7월 이제 11일 딱 날은 시계가 없었고. 첫 시계가 나왔을 때더라고요, 보니까 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고 재밌는 점이 네.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우리 변호사님하고 통화하는 게 되게 감격스러운 게 제가 이제 MBC 법조 반장할 때 우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님이셔서 제가 전화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러고 인터뷰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진짜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데 네. 제가 사실 요새 좀 실망스러운 게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본인들이 이제 판사 출신이라면서 이거는 법조인으로 이거는 뭐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을 징계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도 굉장한 법조인이신데 네.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 이게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보시나요? 최재형 원장님은 글쎄요. 지금 감사원장까지 하셨고요. 네. 나름대로 존경을 많이 받으셨는데 일종의 이해관 노릇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이제 그 화합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새 좀 태도는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금 이준석 당대표를 그 도와주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었는데요. 그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질문하신 걸 말씀드리면 말이죠. 그거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증거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증거가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증거가 김성진이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땡땡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의 비서실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정황적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만났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바로 이제 호텔 간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술집에 간 것도 사실인데 그 네. 사이에 그 성매매를 하는 장소를 갔느냐 안 갔느냐. 그리고 여대생이 이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성상납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합니까? 그건 살인죄에서는 칼이 필요한 거지만 네. 교통사고에서는 차가 필요한 거지만 성상납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장소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경로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성상납을 시켜줬다는 장땡땡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성상납을
장땡땡으로 하여금 내가 시켰다는 김성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도 전체적인 것은 중간만 빼놓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8월 15일 만났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는 증거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네. 사실은 더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그럼 아예 그 성상납에 동원된 여대생을 네. 아예 불러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김성진 씨라든지 장땡땡이 네. 그 여대생의 뭐 도움을 받는다든지 내지는 뭐 익명으로 하더라도 네네. 비밀리에 조사를 하더라도 네. 아예 그러면 그 여대생을 등장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조인을 하셨다는 분들이 판사를 더군다나 하셨는데 증거가 없다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성립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아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가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설사 그 앞에 죄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은 증거인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게 설사 무혐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뒤에 게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이 범죄를 인멸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고 증거인멸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상납도 저는 유죄라고 보지만 가사 성상납이 증거가 없어서 여기가 날아간다 하더라도 증거인멸 교사죄는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인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싸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졸로 하는 거죠. 네. 판사보다도 요새는 국민들이 법을 더 잘합니다. 네. 법전에 몇 조 몇 항 이것만 모르는 거지 법감정이라든지 법상식 같은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자꾸 이게 본질이 자꾸 흐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네네.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려는 내용은 뭐 성상납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보다도 제가 더 중요한 건 성상납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12월 28일 화요일 새벽 1시에 당대표 정무실장 김철근과 수행팀장 박유하를 대전으로 내려보낸 그 행위. 그게 정말 이게 바로 너무나 명확한 그 징계 사유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 김세희 전 기자님께서 단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리고 앞에 성상납도 물론 이제 밝혀서 수사기관에서 밝히겠지만 지금 징계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철근 문제예요. 김철근. 네네. 김철근은 정무실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대표라고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공당의 당대표가 자기의 정무실장을 시켜서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라고 하는 정당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네. 그리고 가장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품위유지 위반. 네. 이걸로 이제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가 되느냐 안 되냐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이제 밝힐 문제죠. 네. 근데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정무실장을 내려보낸 건 맞는 것이고요. 네. 각서 써준 것도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이준석이 시켰다라는 것도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이준석이 자기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공적 조직에 있는 정무실장을 시켜서 당대표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여당이고 제1야당이었는데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고 그 정도 가지면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죄가 나와야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 뭐 이제 곧 인사로 이제 그 대검 수사지휘과장에서 이제 뭐 부산지검 2차장으로 가신 우리 김형록 부장검사님 이제 차장검사 되셨네요. 차장검사 되셨는데 이분이 대전지검 있을 때 이준석 리베라호텔 성접대 이게 수사 기록이 있고 이게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의 증거로 인정이 됐거든요. 네. 뭐 이러면 더 수사할 필요도 사실 없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자료가 됩니다. 그것이 저번에도 그 가세현에서 그런 방송을 했었죠. 네. 사실은 뭐 이준석 문제는 이제 가세현에서 처음 이것을 이제 방송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가세현이 이준석을 이 바로를 갖다가 제압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수사를 하는 그 수사팀에서 말이죠.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문서송부 촉탁 신청이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문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벌써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간다면 그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따져보게 됩니다. 네. 하지만 검찰에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라고 한다면 거의 증거 능력과 어떤 증명력을 크게 인정받을 수가 있죠. 네. 아이고,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희 방송에도 한번 꼭 모셔서 네. 좀 인터뷰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네네.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이와 같이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된 것은 결국은 그 당대표로서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방기하고 그야말로 정치 건달과 같은 그런 행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는커녕 사실은 저는 낙선운동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중대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전 후보라든가 또 민주당의 잘못된 어떤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자당의 총질을 하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분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른 것이고 바른 어떤 정치를 할 때만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청년 정치가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김용태 같은 사람들도 이준석의 어떤 썩은 정치를 배워가지고 잘못된 정치를 하려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바른 정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